먼저 영상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왜 그런 집에서 살게 됐는지 사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직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때는 제가 유치원 때인데 6살쯤이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이 적당히 잘 살았었습니다. 대구 경북대 북문에 당시 동산을 그대로 시멘트로 깔았던 곳이라 가장 높은 곳에 2층 집을 짓고 1층은 세를 내주고 살다가 어느 순간엔가 보성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인근의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주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의 고집도 강한 성격의 소유자셨고, 반면에 엄마는 아주 순둥순둥한 그런 순한 성격이라서 이런 거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아빠의 첫 집이라서 아빠는 사람들이 막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막 웃돈을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도 전부 다 무시하고 반응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찰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 그러니까 즉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 집 다 불타는 꼴 보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편지였고, 엄마는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하고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소송 막 진행하고 하는 날 있잖아요. 이날 우리 측 변호사가 잠수를 타게 되면서 소송 비용이니 뭐니 우리가 정말 다 물어내고 밖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정말로 밖에서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그간 모아놨던 돈으로 막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 집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때 제가 빠른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 바로 옆에 어떤 한 집이 전세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화원초등학교 바로 옆 새빨간 빌라였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사하는 날 아빠랑 저랑 짐 다 풀고 짜장면 먹고 누워가지고는 집 좋다 막 이랬었는데,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 첫날 이제 꿀잠 한숨 자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코비야, 너 왜 그래? 이러길래 왜? 하고 물었더니 한밤중에 자는데 누가 엄청 서럽게 울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누나랑 같이 잤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나가 일어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막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랍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요만큼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아무튼 한 30분 정도 달래가지고 재우니까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문이란 방문은 다 잡고 막 살려달라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말고 창문 보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다들 일어나가지고 결국 끌어와서 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이사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저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뭐래나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들 말을 빌리자면 제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스타트가 12시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울고 한 10분에서 15분 잠시 재우고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방문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레파토리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다 뻥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꼈던 꿈이 하나 있는데, 한참 자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베란다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제가 물 마시러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뭔가 검은 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제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뭐 창문이며 몸에 다 뚫고. 이때 당시에 집이 2층이었거든요. 뭐야? 새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헉! 하고 깼습니다. 깼는데 거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꿈도 맨날 똑같은 걸 꿨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하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바로 앞에 사람 서 있는 게 딱 보여요. 그걸 쳐다보는 꿈이었는데 이 장면이 생생합니다. 검정색 버선에 검은 도포의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때는 뭐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놀 때니까 또 촌이고 하니까 순수해서 뭔지 몰랐어요, 이런 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알죠. 그게 저승사자였다는 거를. 문제는 해마다 점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식으로 시야가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이쯤 하고 이제 누나의 썰로 넘어가 볼게요. 누나는 당시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가 3학년이라 같은 방에서 같이 잤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현관 입구를 염과 동시에 앞에 큰 방이 하나 보이고 또 그 옆이 거실, 옆으로 또 큰 방 하나와 또 그 옆에 제 방, 요런 식의 배열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큰 방을 우리들은 창고방이라고 하고 쓰고 있었는데 누나가 슬슬 이제 자기 방을 원하게 됐을 때쯤에 이 창고방을 누나 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방이 왜 창고방이냐면 불을 앞만 떼봐도 바닥이 얼음장이었습니다. 뜯어서 고쳐도 얼음장이고 또 게다가 막 강아지들이 거기만 가면 미친듯이 짖어가지고 그래서 왠지 아무도 그 방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오직 삼촌만이 거기서 몇 달을 살았었는데 이제 누나가 당시 알라딘 뽕에 취해가지고 막 공주를 우대해달라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결국 그 방을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나가 밤에 잠을 자는데 누나 침대가 벽에 2면이 붙어 있어요. 한 면이 머리맡, 한 면은 오른쪽 창가 방향. 아무튼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누나의 머리카락을 슬쩍슬쩍 건들더래요. 뭔가 하고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러더랍니다. 아 뭐야 하고 상체를 일으키려고 딱 몸을 일으키는데 반가위 상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창가 쪽 벽에서 뭔가 발목을 톱 하고 잡는데 발은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반대쪽 발로 막 찔러보니까 이게 손인 게 딱 느껴지더래요. 아주 작은 손.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발에 붙은 거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발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는데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보려고 그게 뭔지 하나, 둘, 셋 하고 보자 해가지고 딱 셋을 세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 발목에 있던 게 사라져 있었대요. 이날 새벽에 가족 넷이서 끌어안고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큼직큼직했던 내용이고 이거 진짜 토요미스테리에 제보하자 하고 가족끼리 심각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희한하게 뭐 남의 집이나 다른 데 놀러가면 그런 현상들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게 더 있지만 일단 큼지막한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그 후에 제가 20살이 되고 명절날 어른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술 한 잔씩을 저한테 주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을 들은 게 있는데 아빠랑 계약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방을. 근데 그 사람이 계약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 창고방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집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3층의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도 정말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누구한테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누나가 이야기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다가 발목도 잡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삼촌이 개정색을 하면서 야, 니도 그런 적 있었어? 나는 막 머리카락도 잡아당기더라. 맨날 그랬었어. 이러면서 완전 진지 100% 빨고 이야기하니까 누나가 그 말 들으면서 막 글썽거리면서 울더라고요. 아무튼 아직도 로드뷰로 보면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몇 번 가보기도 했고요.